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시죠. 나름대로 내 모든 마음을 쏟아 부었는데도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남들이 하듯이 혹은 드라마에서 봤듯이 소설에서 보듯이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다들 이렇게 연애하겠지, 다들 이렇게 사랑하겠지, 혹은 내가 본 대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했어, 우리 언니는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관계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은 잃어가고 상대의 반응에 맞춰 어떤 마음을 꾸며내면서 지쳐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가짜 행복을 연기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루뭉술한 어떤 방법이나 위로 말고요,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연애와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사랑을 잘 배우는 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을 무슨 배우냐, 직접 경험해 봐야지, 그리고 가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 매번 비슷한 이별과 상처를 반복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17년 동안 종교부 기자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과 사랑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저와 만났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성공한 모습이었지만 그 이전의 실패담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내가 덜 아플 수도 있고 상대방을 덜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사랑에 대해 배우는 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밖에서는 프로인 사람들이 왜 사랑 앞에서는 나약할까, 왜 모를까? 제가 관계에 대한 코칭을 배우고 내린 결론은 사랑이야말로 정말 지독하게 공부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3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 눈을 가린 무의식적인 각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빠져 있거나 상황에 빠져 있을 때는 절대로 내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탓만 하죠.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관계심리학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서운함에 빠지는지,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지,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 사랑의 패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객관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나라는 독특성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이 겪는 반응이나 감정의 결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혼란을 막을 수 있겠죠. 혼란을 겪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내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2번째는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리 프롬을 비롯한 수많은 인문학자가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랑은 저절로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피아노와 외국어 같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원리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원리도 모른 채 본능으로만 부딪히기 때문에 매번 깨지는 거죠. 사랑을 안전하게 이성적 가이드라인을 쳐서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감정이 날뛰거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패턴을 내가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3번째는 사랑에는 무엇보다 상처받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를 알아도 현실의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곧바로 대화하려 하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있어서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마음을 알아채는 방법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먼저 배우게 되면 내 연약함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상대의 약점들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도 이런 상처가 있어 라고 안전하게 소통하는 연습도 할 수 있고요. 사랑을 배우는 기술을 혼자서 익히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연애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배우는 기술을 책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랑 공부를 혼자서 책을 읽으며 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또 경험적으로 한 이야기들을 코칭의 역량을 담아서 안전하고 지적인 사랑의 실험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트레바리의 4개월 독서 모임 사랑을 책으로 배우다인데요. 4권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 어떤 대화들의 차이가 서로의 진짜 마음을 왜곡하게 만드는지, 다른 사랑의 언어를 쓰는 남녀가 만나서 나는 사랑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에게는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게 돼요. 단순히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요. 감정의 소모와 이별의 리스크 비용을 가장 영리한 투자가 아닐까 싶어요. 책 4권을 읽고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평생의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연인과의 사랑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책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사랑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제 영상에서 연애와 배우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삶을 살면서 저는 결혼이나 연애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승연애라든지 이혼숙녀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가장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나오고 본질적 모습이 나오는데 그 관계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멋진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의 멋진 사랑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